자, 13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시사 프로그램에서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와 관련하여 한국에도 이미 잃어버린 세대가 오지 않았냐는 뉘앙스를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잃어버린 세대가 뭐냐 하면, 일본이 버블 경제가 터졌잖아요. 1990년대 초반. 그때 이제, 젊은 시기를 경험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버블이 터질 때 취업시장에 나온 젊은 사람들, 그 세대분들을 가지고 잃어버린 세대로 갑니다. 그 세대가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그때 일본이 버블이 터지면서 취업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네. 먹고 사는 것도 어려워지고. 지금은 그래도 일본이 취업시장이 좋잖아요. 좋은데 저때 이제 잃어버린 세대 같은 경우에는 좋은 대학을 나오고도 취업을 못했어요. 취업을 못하다 보니까 일본 남자들이 이제 결혼 같은 것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기업에 가서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알바 같은 걸로 연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소위 이제 프리터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 여자들도 그때 당시에 정신을 못 차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잃어버린 세대가 온다면, 물론 지금도 약간 거의 잃어버린 세대긴 해요.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에 잃어버린 세대가 온다면 과연 정신 차리고 살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아니, 근데, 지금도 앞가리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자기 주제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버블이 꺼져버려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세대가 돼버린다면, 과연 거기서 희망을 안고 어떻게 좀 살아갈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 특히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일본은 잃어버린 세대가 왔다 하더라도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가진 게 많은 사람들. 단지 이제 부동산이나 지분이 작아졌다는 것 뿐이지, 거품이 빠져서 작아졌다는 것 뿐이지, 그래도 어느 정도 자산을 형성한 사람도 먹고 살았어. 근데 일본에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자산이 없던 사람들, 가지고 있는 게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문제가 됐죠.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애초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가 않을 뿐더러 빚이 너무 많아요. 개인당 빚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그 상태에서 잃어버린 세대가 와버리면 과연 그거를 딛고 이겨낼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지금도 허우적대고 있는데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빚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문제는 이 빚에 대해서 위험성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뭐 빚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차 사다 보면 뭐 빚지고 사는 거지. 캐피탈 쓸 수 있는 거잖아. 아니면 명품 가방 사야 되는데 당연히 돈 없으면 신용카드 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뭔가 관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자신들이 다 짊어져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못 갚으면 자기 인생이 헬게이트가 될 수 있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젊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마통이나 신용카드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버블이 꺼져가지고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잃어버린 세대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 중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해놓은 게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좀 못 태어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못 이겨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벌려놓은 게 많은 분들, 채무가 많은 분들은 앞으로 좀 빡세질 것 같은데, 진짜 자기들은 모르고 있죠. 자기들은. 우리나라가 좀 웃긴 게 뭐냐면, 저렇게 빚 있고 뭔가 벌린 게 많은 사람들도 당장 자기 앞에 뭔가 닥쳐오기 전까지는 천하태평이에요. 뭐 이해되겠지. 나라에서 구제해 주겠지. 대한민국에서 우리 같은 사람도 몰라주지 않을 거야. 어떻게 도와줄 거야. 그런 마인드인데, 막상 코앞에 닥쳐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코앞에 닥쳐오기 전에 어느 정도
위기가 직감이면 그때 와서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무기가 없는데 코앞에 닥쳐온다고 갑자기 사람이 천하무적이 됩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떠밀려 가는 거야. 아무 대비도 못하고.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정보가 중요합니다. 정보. 일단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정보를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상황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예견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기가 왔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위기를 대처하는 건 간단합니다. 부채를 줄이고 쓸데없는 돈을 안 쓰고 최대한 자본을 축적하는 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보통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위기 대비책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위기 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안 보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 위기가 오면 그냥 뭐 아무 대비도 못 해보고 손도 못 써보고 그냥 끝나는 거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 30대 3명 중 1명 백수, 4명 중 1명 빚쟁이. 사람들 보면 5명 중 3명 백수, 한 달 벌어 연명, 프리터 이렇고 2명 정도나 저축하거나 실제로 잘 살아요. 일본 보면 20에서 40대 1000만 원 이상 저축하면 못해도 상위 20%라는 통계가 있어요. 한국, 일본 둘 다 또이또이합니다. 한국 자산 버블이 커서 그렇지 돌리면 돈 없는 사람, 무직, 빚쟁이 넘쳐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젊은 사람들 중에 빚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빚을 갚으려고 하지 않아. 갚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빚을 늘리고 있어. 더군다나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자산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 통장에 돈이 없다거나 뭐 자산을 이렇게 늘리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거나. 특히나 제가 우려가 되는 게 남자분도 우려가 돼요. 남자분들 지금 뭐 정상적으로 직장 다니면서 저축하고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저축한 무시해. 야, 이 저축해가지고 이거 달에 얼마나 넣는다고? 그거 넣어가지고 뭐 내 집안이 할 수 있겠냐? 그 돈 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돼. 그래가지고 부자 못 된다니까? 돈 있으면 투자해야 된다니까? 투자병이 걸려가지고. 괜히 레버리지 투자 같은 거 해가지고, 빚져가지고, 다 날리고, 갚을 생각도 안 하고. 에라이 개미 파산이나 해야지. 젊은 사람들 뭐 몰라주지 않겠지.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요즘에는 보면 젊은 사람들이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돈 잘 모으고 이런 사람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 남자도 좀 적어지는 것 같고 여자분들은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자분들 중에 월급이 적어도 이렇게 악착같이 모으고 살림살이 정말 좀 절약하고 생활비 이렇게 낭비하지 않고 사시는 분들, 똑순이 나는 아가씨들이 정말 없어진 것 같아. 진짜 여자분들 중에. 그게 정말 아름다움인데, 그게 정말 매력인데 요즘에 그런 똑순이 나는 여자분들이 정말 없은 것 같아요. 아니 월급쟁이가 저축 안 하면 뭐 미래 대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나마 월급쟁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미래 대비라는 게 저축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하면 미래 어떻게 대비하려고 그래? 미래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나이 먹어서 방법이 생깁니까? 제가 앞전에 썰 풀었죠. 젊었을 때 이 시간을 낭비하면 나이 먹어서 그 대가가 크다고. 복구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복구 안 됩니다. 남자도 젊었을 때 시간을 함부로 써버리면 나이 먹어서 갑자기 뭐 일이 잘 풀린다거나 돈이 많이 벌린다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자분들은 아예 없어요. 여자분들은 뭐 20대 때 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뭔가 돈도 많이 안 모으고 결혼 못 하시면 갑자기 나이가 먹어서 좋은 남자랑 결혼하고 뭐 돈을 많이 벌리고 하는 경우는 아예 없어요. 네, 여자는 완전 없어요. 남자도 거의 없는데 여자는 아예 없어. 그러면 젊었을 때 이 시간을 함부로 낭비해버리면 나이 먹어 답이 없다는 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 때 시간을 함부로 쓴다거나 뭔가 이렇다 할 어떤 역할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 미래의 어떤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버블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 경제가 지금보다 이제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 취업도 잘 안 되고, 물가도 많이 비싸고, 일자리 같은 거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진짜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난 솔직히 말해서 경제가 이제 꼬꾸라지면 지난 날을 후회할 분들이 너무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날 그 젊은 시간을 낭비한 사람들, 돈을 모을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 쓸데없이 빚만진 그 시간들을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후회하면 뭐합니까? 이미 지나갔는데. 그리고 버블이 꺼지면 진짜 이제 순자산이 나오겠죠. 우리나라에 가진 이제 알맹이 자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알맹이 자산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기적 같은 거 안 일어나요.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 같은 거 안 일어나. 그리고 지금 트렌드 같은 거 쫓아갈 때가 아니에요. 돈 모아야 돼. 버는 돈이 적을수록 모아야 돼요.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일수도 모아야 돼요. 여자분 잘 들어요. 그 해외여행 가겠다고 마통 뚫은 것 때문에 평생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빚 때문에. 죽을 때까지 마통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어요. 여자분들 중에 마통 뚫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을 텐데 그 마통 절대 자기 능력을 해결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마통 뚫어봤기 때문에 결혼도 못 할 거야. 그 마통 뚫어봤기 때문에 돈도 안 모일 거예요. 계속 마통 때문에 고통받는 거야. 고통받는 인생을 사는 거야. 그래서 마통을 들면 자신은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남들이 뭐 자빠지고 안 된다 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은 자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 저도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남들이 뭐 설령 뭐 경제가 안 좋아져서 뭐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라도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뭐 갈 때까지 가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우리가 꺼내줄 수 없잖아요. 자신들이 자기 손으로 나와야 되는데 뭐 자기들이 뭐 나오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냥 냅두세요 그냥.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 깊으신 분들이라도 각자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위기가 한번 오긴 할 것 같은데 분명히 제가 장담하는데 대비를 해놓은 사람과 해놓지 않은 사람은 너무 극명하게 차이 날 거예요. 심할 정도로 극명하게. 지금 뭐 사치 부리고 뭐 차 굴리고 명품 가방 사고 하신 분들 지금 웃고 있지 나중에 가서는 정말 눈물 질질 짜고 있을 겁니다. 아니면 지난날 과거의 모습을 두고두고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이상으로 13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